자, 일단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app.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열어서 app.js를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제 그 익스프레스를 소환한 다음에,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에 들어갔을 때 치맥 먹고 싶다라는 거를 화면을 출력하고, 그리고 서버는 3000번 포트로 돌리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저번 스터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드 앱.js로 쳤을 때 에러가 났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잠시만요. 굉장히 강력하게. 키가 되게 뻑뻑해가지고 나 처음 알았어. 됐다. 네. 현장 소리. 오, 예. 거의 소리. 그래서 node app.js라는 명령을 치면 저희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찍었던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와우! 라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말로 좀 난이도가 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순서를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코드를 짜면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언어들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위에 있으면 위에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 아래 것들을 이제 다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많은 언어들이 되어 있죠. C 언어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com 하고 개발자 모드를 켰을 때, 자,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다시 리로딩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소스들이 막 왔다 갔다 실행을 하죠. 단순히 얘기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가 보통 외부로 쓰이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로딩을 하려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동기식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웹페이지를 로딩할 때마다 수백 개의 작업을 빠르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동기 처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동기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이제 순서는 가끔씩 많이 지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민수를 개선하기 위한 콜백 함수가 처음에는 활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콜백 함수를 한번 짜볼게요. 자, 그리고 이 setTimeout이라는 것들, 이거 뒤에 3점 적혀 있는데 이거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색한 구문이라서 조금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상상을 하시면 돼요. 3초가 걸리는 어떠한 거대한 작업을 하고 끝마친다라는 함수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3초가 걸리는 작업은 엄청 다양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로그인된 유저를 확인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사실은 1초든 2초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자, 한번 혼수를 직접 짜보도록 할게요. set timeout 자동으로 완성이 되네요. 일단 3000이 3000초입니다. 여기에
setTimeout 함수 안에 콘솔 로그 1이라고 찍어볼게요. 그리고 setTimeout 밖에는 콘솔 로그 3으로 찍어볼게요. 자, 완료되셨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화면이 작거나 그렇진 않죠? 코드가? 잘 보여. 알겠습니다. 완료가 되셨나요? 네, 문제 있으시면 네네. 괜찮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됐을 때 처음에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와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 바로 하지 않고 콘솔 로그 3을 먼저 찍어버렸죠. 자, 3을 찍고 그 다음에 3초가 지나서 2를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 2, 1 이렇게 1이 그 다음에 바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setTimeout은 콜백 함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setTimeout을 이란 함수를 3초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콘솔 로그 1을 찍도록 저희가 순서를 의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짜볼게요. 그 안에 setTimeout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3초 그리고 콘솔 로그 되셨나요? 네. 예, 됐습니다. 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와우 실행되고 그 전에 콘솔 로그 3 찍히고 3초 이후에 1이 하나 찍히고 여기서 또 3초 이후에 2가 찍힌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버를 설계하고 관리할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로그인을 시도한 회원인지 안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은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똑같은 패스워드랑 비밀번호를 아이디를 입력했으면 옳은 석세스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죠. 이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순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콜백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근데 콜백 함수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거 실행이 먼저 되지 않고 이게 먼저 실행이 됐었죠. 콘솔 로그 3이. 콜백 함수가 비동기 함수도 있고 동기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기 함수를 한번 짜봅시다. 어렵죠? 자, 펑션 애플이라고 한번 지어봅시다. 애플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콜백 함수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하냐면 콘솔 잠시만요. 네. 콘솔 로그 5 하고 콜백 함수를 반환하겠다 라고 우리가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애플이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걸 해볼 거냐라고 한다면 콘솔 로그 라는 콘솔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콤마를 그렇네요. 콤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콜백 함수였습니다. 저희가 setTime out이나 지금 만든 애플 함수든.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하게 되면 555아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3이 찍혔죠. setTime out은 3이 찍히고 나서 이후의 결과가 반환됐는데 애플이라는 함수는 555아가 순서대로 찍혔죠. 이거는 동기식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터프리터가 봤을 때 이걸 첫 번째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플을 읽었는데 동기식으로 읽어야 되네 라고 이해를 해서 콘솔 로그에 애플 함수에는 55가 있는 다음에 반환을 하도록 하네. 그래서 55를 그 다음 출력하고 이거를 완료했을 때 애플 안에 있는 아를 출력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 3을 찍게 한 거죠.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는 개념이 비동기 함수일 수도 있고 동기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콜백 함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콜백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짜게 되면 정말 이거와 같은 지옥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이 단적으로 좀 과하게 얘기했을 때 10번의 차례를 거쳐서 하지만 그 순서는 무조건 첫 번째야 되고 두 번째야 되고 세 번째야 되는 각각의 작업들이 10번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콜백 함수를 짰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물론 비동기 콜백 함수도 그렇고요. 이거는 가독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최악인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라미스라는 새로 도입된 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미스가 뭐냐? 일반적으로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이걸 할 거고 내가 이게 이행되거나 실패하면 그때 다시 너희한테 알려줄게 라는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함수가 어떤 걸 반환해 줄 수 있냐고 하면 문자를 반환해 줄 수도 있겠고 숫자를 반환해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배열을 반환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를 반환해 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개를 반환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반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수는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펑션 이번엔 멜론이라고 해봅시다. 펑션 멜론. 그리고 받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프라미스가 실행이 됐을 때 리솔브라는 방식으로 반환을 할 거고 만약 그 중에 에러가 났거나 뭐 통제하고 싶을 때 뭐 다른 방식으로 예외를 두고 싶을 때는 리젝트라고 받아서 저희가 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처음에 setTime out 뭐 3초를 다시 세고 이거는 그냥 3초만큼 오래 걸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초만큼 오래 걸리는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리솔브 프라미스 객체 리솔브라는 거를 반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1이라는 걸 반환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비동기 처리하는데 활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멜론 하고 then이라는 구문을 활용할 겁니다. 멜론이란 걸 사용하고 나서 then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거죠. 받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2를 찍어 볼게요. 만약 멜론 또는 then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그 문제를 잡아서 캐치를 해서
에러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3, 2, 잠시만, 뭐가 잘못됐지? 잠시만요. 리솔브. 저거를 코드를 잘못 짠 것 같은데. 리젝트. 혹시 코드 원본 받을 수 있을까요? 그 PPT에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까 네,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앱 라우터로 적혀 있는데 네, 앱 게시입니다. 앱 게시로 하시면 바뀌어요. 앱 네, 이거죠? 아래 프로미스 스타일 콘솔 아,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 멜론을 실행하고 멜론에서 받은 리솔브를 통해서 받은 프라미스 객체 2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출력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콜백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프로미스 된 체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하신 것처럼 den을 여러 개를 넣어도 돼요. 뭐 A를 받았을 때 콘솔 로그 4 이런 식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den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 이런 식으로 den 체이닝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den마다 하나의 리턴을 반환해 줘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 다음 den 부분에서 쓰게 되는 건데, 만약 이 리턴이 없으면 실행 결과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den이 단순히 위에서부터 아래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den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문어발 뻗어가듯이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을 모든 den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난이도가 있는 기법입니다. 멜론을 하고 그 다음에 토스를 받았을 때, 토스를 출력해 봤을 때는 뭐 1이 나오겠다고 치면, 근데 토스 그 다음에 된 토스를 했을 때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된 체이닝을 3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무조건 1초 뒤에 나오게 되겠죠. 셋 타임아웃 1000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쓰면 가문이 망합니다. 저희 모든 코드가 굉장히 엉망으로 되는 거죠. 콜백 지옥 V2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den을 쓰는데 보이죠? 해석 어떤 거 하냐면 뭐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den 어떤 거 하면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async await이라는 개념입니다. async await은 뭐냐면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함수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미스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비동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async await이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훨씬 더 깔끔하게 den 체이닝을 쓰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프로미스는 반환하는 비동기 함수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최근에 나왔고요. 최근이라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시면 멜론에서 .den을 쓰지 않고 무조건 여기서 await이라는 구문이 있으면
여기서 딱 기다립니다. 그 이전의 활동,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절대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멜론에서 뭘 받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코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해서 만약 멜론에서 2를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2를 출력하고 그 다음 코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모두 비동기 함수를 동기적으로 쓰게 되면 뭐가 좋나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일반적으로는 동기적으로 모두 쓰게 되면 너무 느려져서 이걸 비동기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async await을 이게 모든 코드의 모든 블록에 사용하게 되면 이 await이라는 명령어가 걸린 모든 함수들은 딱 실행될 때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랑 비동기랑 동기적으로 그냥 거의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난이도를 있는 기술을 씁니다. 프라미스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프라미스 얼이라는 함수는 이제 멜론이랑 멜론2 다 프라미스 함수입니다. 프라미스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 개 모두가 실행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토스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반대로 프라미스 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이제 둘 중 하나만 먼저 실행이 되면 그냥 바로 다른 작업들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 채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럴 것도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렵죠? 네. 일단은 질문 먼저 계속 받아볼게요. 네. 그 멜론인데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멜론이요? 네. 좀 앞이긴 한데. 여긴가요? 예. 네. 저기서 그럼 토스2에서 보면은 네. 저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일단 맨 첫 번째 된 하고 나서는. 지금은 순서를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댄을 실행해서 리턴을 어떤 걸 넘겨주겠다는 거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넘겨줄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전엔 다른 댄을 실행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럼 저희 토스 플러스 1 리턴 값이 토스2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댄 두 개를 실행하는 와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띄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위로 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프로미스에서 네. 리졸브랑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고 네네네. 앞에 게 둘 다 리턴 값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미스라는 객체를 콘솔 로그로 찍었을 때 이상한 막 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펜딩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영어로. 이 펜딩이란 단어가 보류 중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미스를 실행하는 와중이거나 보류 중에 있다라고 출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리졸브라는 명령을 써서 반환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fulfillment라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프로미스 객체를 다른 거에 비유하기보다는 프로미스는 그냥 프로미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이제 뭐를 실행하고 나서 숫자를 반환할 수도 있고 1, 2, 3을 반환할 수도 있고 리턴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문자열을 리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반환하는 자료용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자료용 중에서 프로미스라는 새로운 자료용이 있는 겁니다. 네, 그 프로미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리졸브랑 리젝트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이지만 뭐 중간에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업비트 API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할 때 이제 잔고가 부족하다라는 에러를 중간에 발송했을 때 리젝트 에러라고 하면 뭐 에러가 출력이 되거나 캐치를 통해서 중간에 실행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리졸브랑 리젝트가 네. 프로미스 함수에 있는 뭐지 예약어라 해야 되나 그런 건가요? 아, 예하고 비슷한 개념 맞습니다. 네, 리졸브라는 함수가 프로미스 안에 정의가 이미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프레미스의 상태가 pending, fulfillment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숫자나 뭐 문자열은 그렇지 않지만 프라미스라는 객체가 이제 리졸브랑 리젝트를 반환할 수 있는 거죠. 내뱉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개념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좀 밑에 네네. 그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쯤으로 가면 될까요? 아, 여기서요. 네, 네, 어웨이시 네. 말씀해 주는데 네, 멜론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멜론이 풀필먼트 상태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다려라라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어휘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여기를 각 차지하는 함수에 asynch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저희가 app listen이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웨이스 쓰기 위해서는 asynch라고 앞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인터프리터가 읽을 때, 이 코드를 읽을 때, 아, 안에 await이란 코드가 있으니까 중간에 멈출 필요가 있겠구나를 암시하는 뭔가 이제 힌트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함수가 그러니까 어웨이시 들어있는 함수는 네, 그 앞에 어신트를 써서 안에 어웨이시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확하진 않는데 제 추측입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네,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동기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멜론을 하고 나서 A를 받은 다음에 3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이것도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비동기적으로 빠르게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promise is all이라는 뭐 함수를 쓰거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멜론 뭐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멜론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 멜론2라는 다른 프라미스를 반환하는 비동기 함수를 짰다고 합시다. 멜론2가 있다고 했을 때 멜론이랑 멜론2라는 함수가 풀필먼트 된 상태가 되어서 두 개의 객체를 모두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프라미스 얼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아직 낯설다 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자기가 어디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수업자님 혹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놓쳤는데 아, 노출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놓친 그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왔어요. 아, 네.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하고. 네, 올려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차점 몇 개가 보였는데, 여기 네. 점키 파일은 뭘로 열면 될까요? 아마 이거 맥이라서 혹시 지금 그 말씀하신 페이지를 제가 지금 네 할게요. 모니터에 올려놓을게요. 어떤 페이지죠? 이거 다음 이거 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다음. 네. 해결됐나봐요. 해결됐나요? 그 콜백 처음 나왔을 수 있어요. 콜백이요. 이건가? 그죠? 그 네. 펑션 애플에서 안에 콜백 들어갔을 때. 펑션 애플. 이건가요? 이거 맞나요? 이거 같아요. 밑에 거요. 네. 저 애플 안에 있는 콜백은 네, 이거 맞죠? 네. 네. 그거랑 밑에 있는 콜백 네. 함수는 네. 무슨 관계예요? 콜백 자체가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익명 함수라고 해서 익명의 특징이 뭐죠? 이름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콜백 함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를 실행했을 때 사실 F를 실행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콘솔 로그 5를 찍을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죠. 잠깐만요. 그죠? 네. 애플 하면 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이것도 또 다른 함수인 거예요. 이게 익명 함수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설계할 때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 네네. 위에 거에 네. 오른쪽 위에 있고. 잠깐만 이게 아닌가? 그러면 저 애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네. 그쪽부터 네. 여기까지? 증거를 다칠 때까지. 여기까지요? 네. 네. 그게 인자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넘겨줄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서 넘겨줄 수 있죠. 네. 이게 콜백 함수라는 개념이 좀 다른 쉬운 예제를 인터넷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왜 이런 걸로 예제를 들었지? 네. 사실 저희가 여기는 이걸로 했었잖아요. 이걸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꼴 여는 닫는 가로로 표시를 했는데 이건 추격형이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옛날 고전 방식의 콜백 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익명 함수가 함수 안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함수의 역할은 홈워크를 메스라는 인자를 받은 홈워크를 하고 나서 실행하는 거. Finished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냈다고 알려주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쓰냐? 순서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죠. 여기 함수에서는 적어도 두 홈워크를 하고 난 이후에 finished my homework를 출력하도록 순서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끝내고 이거 출력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위해서 콜백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뭐 다른 두 홈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가 비동기 콜백이냐 동기 콜백이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했는데 얼추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냥 맛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언어가 맞아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근본 없이 만들어진 언어라서 네, 상당히 난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나요? 어렵죠. 오늘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막혔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게 사실 제가 자바스크립트 2주차 할 때부터 좀 동기 비동기를 이해를 못하고 네네네. 이건 이거 근데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하루 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커니스는 혹시 이해가 좀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건우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뭐 있긴 한데 지금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아마 중요할 거라서. 네. 네, 아마 처음엔 다루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준도 이번에 웹 프로그램 하면 약간 이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콜백 하고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것 같고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스터디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보는 거야.